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연설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PT가 총 5번의 PT 중에 4번째 PT였고요. 5번째는 사실상 결정 직전에 하는 PT라서 이번이 가장 중요한 PT였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고, 그리고 이번 PT는 회원국의 표심을 잡을 마지막 분수령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쟁국인 사우디 그리고 이탈리아도 PT에 나섰는데 뭐 객관적으로 봐도 객관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PT가 저는 뭐 돋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어떤 눈이 좀 높아서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반응도 일부 있긴 한데, 그래도 경쟁국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예.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의 영상 메시지를 시작으로 가수 싸이의 PT가 있었고, 이어서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서서 현장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장 연사들의 내용을 보면 일단 싸이는 K 콘텐츠 강점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했고요. 네. 이어서 부산 엑스포 마스터 플랜을 총괄했던 진양교 홍익대 교수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사는 이수인 에누마 대표인데요. 교육 소외 아동을 위해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PT 내용 일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These are some desperate calls from our friends. 우리 친구들의 그 걱정을 들었습니다. 마을이나 Hello everyone. 안녕하십니까 My name 여러분. is Jae-sang 저는 Park. 박재상입니다. But to many, 그러나 많은 I'm 분들에게 better known as 저는 Psy. 싸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제 still 노래 can bring 강남 people 스타일이 together whenever it's 여전히 I believe 많은 사람들을 the World Expo 결집시킬 수 2030 있습니다. will do the same. 2030 부산 Bring the whole 세계 world 박람회도 together 그런 and shape 역할을 a 할 better 것이라고 future 생각합니다. for all. 네, 이어서 조수미 씨가 엑스포 유치 응원곡 그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연사로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어제 영어 연설이 꽤 유창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 깊게 봤는데 한국 전쟁을 딛고 일어선 경험을 강조했네요. 예,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고요. 크게 보면은 미래 약속, 보답, 연대를 주제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문화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면서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띄었고요. 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전에 한국은 전쟁으로 황폐화됐었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서 지금은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을 지닌 강국으로 변모를 했다. 대한민국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런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또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최대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거든요. 윤 대통령의 연설 마지막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경쟁에서 탈피하여 연대로 옮길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2030년 부산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야당 의원들도 동행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을 본 것 같은데요. 민주당 박재호 의원, 그리고 이상원, 강선우, 전재수 의원 등 여야 7명의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사활을 다해서 뛰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함께한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경쟁 상대 사우디가 굉장히 강한 라이벌이어서 돈을 뿌린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일단 강력한 경쟁 상대는 사우디 PT가 맞고요. 오일머니를 뿌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우디 장관들이 전세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탈리아 로마도 경쟁 상대인데 어떤 역사적인 로마가 가진 역사적인 가치 그리고 문화유산 등을 내세워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유치 가능성은 사우디가 사실 우세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국가의 이미지는 한국이 제일 좋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K-팝 등 한류 콘텐츠가 세계에서 인기가 상당하니까요. 반대로 사우디는 좀 인권을 탄압하는 특히 여성 인권이 수준이 좀 낮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는 PT에서 여성들을 내세워서 어떤 인권 문제를 좀 불식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더라고요. 일단 170여 개 회원국이 각 한 표씩 행사를 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 미국도 한 표일 뿐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넷플릭스 콘텐츠로 잘 알려진 수리남도 한 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11월 말에 결정이 되고 그 세 나라가 이제 투표를 해갖고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가장 적은 투표수를 기록한 나라를 배제하고 다시 투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우디는 자국을 지지한 나라가 많다. 뭐 70개국이 넘는다. 이런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다만 지지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이게 그 나라에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대표가 프랑스 파리로 와서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지지 의사가 표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뭐 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과반을 처음에 넘길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이 되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 투톱이 사우디와 한국이거든요. 그러면 이탈리아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뭐 긍정 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의 표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게요. 예. 유럽 연합표도 한 30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하고 최근 BI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을 돌아봤어요. 그때 한국이 뭐 준비가 가장 잘 됐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PT에 참석한 것도 좀 의미를 분석해보자면 사실 유치에 실패하면은 어떤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국가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PT까지 나선 거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도 자신감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뭐 사활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기자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측면도 있고 중동 전문가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사우디는 지금 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양쪽이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그리고 뭐 이번에 PT에 여성들을 내세운 것도 뭐 우리의 여성 인권 수준과 사우디의 여성 인권 수준을 비교하면 사우디가 턱없이 낮지만 그 여성을 내세운 것만으로도 사우디가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좀 신선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좀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한 그 전문가도 있었는데 예.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데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유치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표가 50표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한중 관계가.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유치 지원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외신 기자를 초청을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외신 기자들과 함께 부산 엑스포 홍보관 그리고 부산을 테마로 한 미디어 아트 또 부산의 역사, 이런 문화예술 전시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모습을 좀 전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엑스포를 유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 걸까? 이거 네.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가 등록 엑스포하고 인정 엑스포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엑스포 이번에 유치를 시도하는 게 등록 엑스포예요. 그게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국제박람회기구가 공인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훨씬 큰 거고요. 1993년 대전에서 열린 엑스포하고 2012년 여수에서 열린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엑스포고 등록 엑스포는 6개월 동안 열려요. 그리고 전시 길게. 면적에 대한 그런 제한도 없고요. 그래서 훨씬 크게 유치할 수 있는 거고 올림픽, 월드컵 등과 함께 3대 국제 행사로 불리는데 상당히 많은 관람객들이 6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뭐 5,500만 명이 한국을 찾을 수 있다. 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경기장들을 지어놓고 올림픽이 끝나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엑스포는 스포츠 경기장처럼 그런 활용 분야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서 얼마든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각 국가가 자국의 전시관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한국에 와서 짓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우리가 내는 비용도 저렴하게 되고 또 고용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61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황청도 엑스포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가장 최근의 엑스포가 2020년 두바이 엑스포였거든요.
교황청도 이때 전시관을 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역사가 상당합니다. 비오 9세 전 교황 때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게 1878년에 선종하신 분이거든요. 100년이 넘은 역사가 있네요. 이때부터 교황청 전시관의 역사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2020년 그 두바이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9년에 아부다비에 가서 종교 간 대화 형제에 관련한 문서를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 가서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황청 전시관은 민족 그리고 문화 간 대화, 종교 간 대화, 형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꾸며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등록 엑스포의 경우에는 그 해당국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그 엑스포가 열리는 국가에 전시관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네. 2015년 밀라노 엑스포 때는 교황청이 전시관을 건립했는데 그때 이제 교황청에서 막대한 돈을 전시관 짓는 데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전시관에 신경을 많이 썼나 봅니다. 네, 그때 이제 당시 교황은 밀라노 엑스포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기술 발전을 언급하면서 또 부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윤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이고요.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베트남이 우리 그 3대 교역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뭐 방위 산업, 뭐 친환경 분야 협력 방안이 뭐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성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맹영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